네, 안녕하세요. 오늘 EV 첨단 소재가 하한가를 갔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 관점에서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EV 첨단 소재가 개파락으로 떨구고 하한가를 갔죠.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. 뭐가 있었냐? 공시를 살펴보면 어제 감자 결정 공시가 나오고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어요. 둘 다 악재죠. 이 유상증자는 삼자 배정을 제외하면 거의 다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감자는 기본적으로 그냥 악재고. 진짜 쓰레기네요, 이거. 어제 3시 50분에 올렸네, 공시를. 딱 장 끝나고 아무도 대처 못할 때 올렸다, 이거 아니에요. 진짜 쓰레기네. 예. 어찌되었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당연히 시간에서 폭락하고 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개파락 떨궈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가까지 결국 밀어주는 모습. 만약에 유상증자 하나 정도만 나왔으면은 오히려 약간 이 양봉 살짝 띄워주면서 한 17% 마이너스 20%이 정도 선에서 마감 칠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. 지금 감자까지 섞여버렸으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파락 두 번은 보통은 맞는 게 통상 일반적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한 번 더 하락 나올 거고 당장 내일 점한가가 아니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. 우선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뭐 이건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우선 가장 지금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뭐 한가 맞고 어디서 하락을 좀 멈추느냐. 내일 좀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멈춰줄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겠죠. 그러고 나서 보통 이렇게 감자 파동들, 감자 터지고 뭐 유증은 사실 흔히 있는 일이라서 금방 반등이 잘 나오는데 감자는 좀 애매합니다. 약간 제일 안 좋은 게 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딱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어요. 이렇게 감자가 나오고 나서 폭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개거든요. 한 번 기술적 반등 줄 때 한 번 자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 회사가 진짜 살아나야 됩니다. 얘가 회사가 진짜 전망이 살아나고 다른 부분들이 엮여줘야 돼요.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라와주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EV 첨단 소재가 재무가 우선 좋지가 못해요. 딱 봐도 좋지는 않죠. 완전히 못 봐줄 정도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회사에 돈도 별로 없고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자본 잠식은 없기는 한데 없어요. 자본 잠식은 뭐 완전히 진짜 당장 힘들다라기보다는 그냥 누가 봐도 좋은 점수는 주기 어렵다 이 정도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살아나려면 우선 저 재무가 받쳐주면서 좀 살아나 줘야 되는데 재무가 좋았으면 감자를 선택할 리가 없죠.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장기적인 한 플랜이고 첫 번째 플랜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잖아요. 이렇게 감자 파동이 나오고 나면 한 번 정도 반등 줍니다. 기회 딱 한 번이에요. 그때 못하면은 아마 꽤 오랜 시간을 고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이게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전선이 옛날에 감자를 한번 또 두 번 때렸었는데 여기서도 점화 두 방을 맞죠. 이 대한전선도 점화 두 방을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. 그 이후로도 하락이 좀 나옵니다.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제가 흔히 좀 자주 설명드렸던 것들인데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가 이게 싹 비어있는 자리예요. 이 비어있는 자리는 이후에 하락 추세를 타던 상승 추세를 타던 간에 반드시 좀 메워주고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. 제 경험상 8할 이상이에요. 거의 이런 것들 메워주는 게. 딱 한 번 반등 자리를 대충 줍니다. 딱 주죠, 여기까지. 감자 파동 공시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감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딱 한 번 자리 줍니다. 여기까지. 딱. 그래서 이 파동 나올 때 이 딱 갭이 비어져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더 길어지는 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딱 여기서 털고 나와야 됩니다. 한 번 반등 줄 때. 그래서 그때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EM 플러스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. EM 플러스 같은 종목들. 감자가 옛날에 2012년도에 있는 감자가 흔히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네. 점화 두 방이네요. 뭐 이 당시에는 사실 그 하한가 상한가가 14%짜리였던 시절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하한가 한 번 맞은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요렇게 딱 감자 공시가 뜨고 나면은 이렇게 점화한가로 보통 두 방, 요즘은 한 방에다가 조금 더 개파락 정도 되겠죠. 이 정도 띄워주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 딱 한 번 줍니다. 딱 한 번 줘요. 주고 나서부터는 그냥 급하방입니다.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러고 나서 나중에 먼 시일이 지나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먼 시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한
한 4년 이 정도 있다가 회사가 좀 살아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죠. 그러니까 선택지예요, 결국에. 만약에 내가 좀 더 크게 보고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오랜 시간을 그냥 큰 그림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신경 쓰지 않고 가져가는 거고, 내가 돈이 묶이거나 당장이라도 좀 이 크게 손실 보는 걸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좀 전에 봤었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반등 줄 때 이 갭 사이 구간 어디선가는 정리를 좀 하고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딱 한 번의 기회라고 했어요, 이런 것들은. 그래서 거기서 될 수 있으면은 커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커팅을 하시고, 그 이후까지 보실 분들은 엄청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. 한 4, 5년은 정말 보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둘 중에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후 상황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, 저는 이런 게 진짜 너무 싫습니다. 오랜 세월 주식을 하지만 이 주식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, 진짜 이 주식은 딱 6시간이잖아요. 보면은 이거 아니면 이 다른 시간에 대처를 못해요. 갑자기 딱 장 끝나고 나가지고 막 저기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네 뭐 했네 해봐요. 그러면 그 다음날 다 개파락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맞는 게 싫어가지고 사실 주식이 제일 싫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, 너무 대놓고 그랬다. 진짜 너무 좀 나쁘네요. 이 시간이 딱 보면 공시를 낸 시간이.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었던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만 좀 생각을 먼저 하시고, 뭐 그냥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지금 망했네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못하니까 다음 시나리오를 꼭 한번 그려보시고, 반등 나올 때 좀 커팅을 하실 건지, 좀 더 큰 그림 보면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한번 보실 건지는 좀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고, 한 가지 조금 더 유의할 점은,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, 재무가 좋지 못한데 거래량이 초대형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우선은 저는 많이 봅니다. 인디에프라는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사실 큰 그림상 기대했을 때 약간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여기서 왜 거래량이 도대체 이만큼 나왔을까? 하필 이 거래량이 나오고 왜 감자를 때렸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,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좀 잘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 EV 첨단 소재가 보이길래 이 과거 사례들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, 잘 대처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,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,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